국민의힘 윤희수 의원의 부친이 2016년에 매입한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세종시 토지. 윤 의원의 첫 해명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고 구입했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부친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어제 투자할 때를 해가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러 갔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 짓다가 보면은 야 이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윤희숙 의원이 오늘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부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농지가 매각되면 시세 차익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KDI에 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윤 의원은 여권의 조직적인 모해라고 주장했는데요. 무혐의로 밝혀지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정면 돌파를 선택한 윤 의원, 어떤 결론이 날까요? 네, 첫 번째 윤희숙 의원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KDI.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오후에 있었는데 계속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친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고 뭔가 좀 화가 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저요? 네, 종합적으로 윤 의원의 기자회견을.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우리 잘 지내던 박원순 총장님하고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감동받았다. 상당히 그 자식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과 책무, 그다음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공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저는 많은 공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국민들에게. 동시에 정말 이 정치가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자체가 교체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은요? 글쎄요, 저는 좀처럼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틀 연속 목소리를 높이고 일종의 이제 강공을 취했는데 그럴 일인가 싶어요. 어제 윤희숙 의원의 첫 해명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 땅을 구매했다라고 첫 해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에 와서 투기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자, 윤희숙 의원이 여기에 개입했는지 아닌지는 그건 또 다른 이제 의혹이고 그건 검증이 돼야 될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가족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의 개연성이 높다면 일단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듯이 이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몰입해다, 공작 정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정당함을 오히려 강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독특한 멘탈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감하기가 어려웠고 물론 대한민국이 연좌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까운 가족의 그것도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의 그런 법 위반, 실정법 위반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쨌든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표해야 될 일인데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한 분은 감동, 한 분은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하나씩 뜯어봐서 어떤 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이제 해당 땅 부친의 투기 의혹 관련된 겁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말대로 말이 바뀌었죠. 그 부분 얘기를 직접 듣고 또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서 좀 놀랐었어요.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아버님 곁에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예, 일단 원래 윤 의원은 부친이 농사 지으려고 해당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JTBC가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한 그 취재 내용에는 아버지의 육성이 있어요. 건물 사러 갔다가 땅이 좋다길래 농사도 짓고 잘 되면 뭐 땅값이 올라서 욕심도 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투기 의혹을 인정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이 좀 보시겠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렇죠. 어쨌든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 땅을 농지를 구매했다는 것을 당사자가 시인한 셈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는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예. 이제 헌법의 이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제 그런 일종의 투기적 행위를 한 건데요. 그게 이제 실정법을 얼마나 어디까지 위배했는지는 그건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거나 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문제는 윤희숙원의 해명이에요. 어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한 거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에 와서 어제 이제 특히 JTBC 취재가 나가고 나서 이제 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시인한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아니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고 안 만나고 삽니까? 마치 지난 몇 년간 부모님과 전혀 단절 관계에 있었던 사람처럼. 저는 그 윤희숙 의원의 그 가정 배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큰 지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식들하고 보통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상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시기 때문에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이. 그리고 권익위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권익위 조사 들어가니까는 또 주소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아버님이요. 아버님이요. 근데 그런 일련의 행위들로 봤을 때 저는 윤희숙 의원이 그 배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해명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태도가 과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느낍니다. 예. 제가 아버지라면 그 지금 JTBC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투자할 때를 모색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농사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농사 짓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겠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노인이 자기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땅을 사진 않죠. 예, 누구든지. 그러니까 값도 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적절히 투자를 해서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주 의도적이고 처음부터 지금 아까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어디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복덕방 같은 데 가면 아우 여기 좋아요. 나중에 여기서 사두면은 나중에 다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안 되는 거 사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되는 데 사려고 갔지. 예. 건물 사려고 갔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땅 사두시면요. 나중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래요? 여기서 농사도 지으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또 이런 다른 방법으로 실제로 부동산에 가보면 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현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금 저 사람이 완전히 저 노인이 개발 이익을,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것이고 거기에는 그 딸과 그다음에 그 사위, 그 둘째 딸의 그게 예. 사위죠. 사위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가정에 의해서 몰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의 어떤 그 아버님, 윤희숙 의원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순박하게 다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신뢰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현상이 그 겉으로만 보면 다 우연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하나씩 따져 들어가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윤희숙 의원이 자연인이라면 별로 뭐 그럴 이유도 없었고 여기까지 일이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누구보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와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를 과시했고 마치 자기는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의혹도 제기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제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를 했으나 예. 막상 실상을 들춰보니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의원직 사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부터 던져놓고 거꾸로 의혹이 제기되니까 거기도 지금 윤희숙 의원이 화를 내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지금 2016년 3월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영농 자격까지 취득해놓고 곧바로 그거를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추진했어요.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부친의 얘기는 어제 우리 네. 뉴스룸의 인터뷰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못 짓겠더라.
아니 그걸 얘기 모르고 듣습니다. 이 3,300평이나 되는 논을 구입하셨다는 게 그것도 저는 계단식 논. 계단식 논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개발 정보가 인근에 파다하게 있었다는 것이 그 관계자들의 주변 관계자들의 예. 거듭된 확인입니다. 그 땅이 앞으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땅이라는 것을 당연히 부동산도 알았을 거고 그런 방면에서 권했을 거고 그걸 알고 저는 구매를 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여기에 자녀들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문제예요. 그건 뭐 윤희숙 말만 믿을 수 없고 그렇죠. 개입이 돼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확인해 볼 문제고 그건 예. 여러 가지 뭐 그 확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밝혀질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윤희숙 의원의 태도라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의 태도는 마치 나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무결점에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나 기분 나빠서 의원도 못 하겠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몰입해요. 이건 정치인이 투여할 태도가 아니죠. 예. 저는 제가 듣기에는 윤희숙 의원이 이제 다른 의원들을 만나서 찾아갔대요. 여러 의원들이 찾아가서 아니 당신이 뭐 이걸 가지고 사표까지 그 경선 후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무슨 의원직까지 내던지려고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윤 의원 얘기는 내가 그동안에 그 이 정부의 어떤 그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안고 간다면 앞으로 우리 당은 그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이겠죠. 공격할 수가 없다. 비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겠다. 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니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그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저 양반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쇼였다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했던 것들에서 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정치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는 걸 기대했다. 근데 그 문제가 나한테 생겼다. 그럼 내 정치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요. 예. 일단 뭐 부동산 투기냐, 투자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누가 뭐 여기 조금 있으면 뭐 몇 년 뒤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텐데 땅을 좀 사십시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부친의 실정법 위반, 농지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이 좀 더 사과를 보다 겸허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사실은 윤 의원 본인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 여당 의원들이 주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혹시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인근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활용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윤 의원이 오늘 해명한 부분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두 분의 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KDI에서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KDI 내 별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국회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쯤 되는 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도적인 모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 국가산업단지는 KDI로부터 이게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과연 예산 대비 적절하냐라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미리 알아서 아버님이 부친이 그 땅을 사는데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제 여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국회의원들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거를 안다라고 윤희숙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어지간하지 않지만 꽤 뛰어난 국회의원을 하셨었잖아요. 글쎄요, 말이 맞습니까? 저는 뭐 어지간한 국회의원이 아닌가 봅니다. 이 이제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 전체 절차가 아무리 짧아도 3년, 길면 5년 이상이 예. 걸립니다. 예타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예타는 사업이 사실상 거의 그 결정된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에 직접 관여한 팀에 있지는 않았어요. KDI에서. 예. 다른 팀에 있었는데 KDI가 태평양처럼 넓은 조직이 아닙니다. 전체 임직원 합쳐봐야 480명 안팎의 조직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마 더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 국책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는 유통되고 흘러다닐 만한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물론 개연성만으로 윤희숙 의원이 그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그걸 가족들끼리 공모해가지고 이 땅을 구매했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
수사가 아니고서는 밝힐 수 없는 영역이에요. 검증이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해왔잖아요.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이고 저는 그래서 그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치 공세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요. 다만 그런 정치 공세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정치 공세 다 주고받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검증이 들어가면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정치인은 그런 검증 앞에서 저는 뭐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본인이 이건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부당함이나 그런 어떤 논리의 문제점을 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 그래서 다 몰입하고 다 네. 무슨 음모론이고 다 공작 정치면은 제1야당은 뭐 그런 의혹 제기 안 합니까? 아니 근데 본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세요. 예. 2016년 아버님 부동산 매매가 했던 2016년 제 통장 다 까겠다. 그건 이제 본인 돈이 혹시 들어갔냐의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부동산 거래에 제가 돈을 뭐 보탰는지 차명으로 뭐 소유했는지 다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당시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 홍장표 원장님 다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그쪽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예. 그와 관련된 어떤 자료 검색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딸네 집에서 계속 자고 들락날락하면서 딸네 집에서 자면서 마치 딸하고 그 KDI 다니던 딸하고 무슨 범죄를 상의해서 야 어디에 땅이 비싸게 오르는 거야. 뭐 이걸 상의를 해서 투자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 돈까지 얘기했잖아요. 아름동 범지기 마을 1008동 CCTV 다 확인해봐라. 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다. 이사 올 때 빼고는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7년 동안 거기 살면서 우리 가족이 거기에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유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살면서 그래서 집안일에 대해서 내가 거의 뭐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예. 7년 동안 살면서. 아니 얼마나 더 투명합니까? 저는 여태까지 어떤 정치인도 저렇게 자신 있게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본인은 최근에 개설한 카카오뱅크 빼고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렇게 투명하게 했다는 거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본인이 어쨌든 공수처나 혹은 합수본에 예. 본인 스스로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그 수사 결과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면 본인의 결백이 증명되는 거고 다만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윤희숙 의원이 어떤 감정적인 나의 결백함과 또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를 폭발시킬 게 아니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공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처음부터 의원직 사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진 그런 어떤 이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그 의원직 사퇴라는 멋진 선언을 뒷받침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겸허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상대가 다 정치 공작이고 아니 이런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도 다 그러면 정치 공작에 놀아나는 사람입니까? 일부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처음에 윤 의원이 주장했지만 언론의 검증에 따라서 JTBC가 검증한 바에 따르면은 부친이 투기 욕심도 있었던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건 검증이 된 거잖아요, 언론에. 여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지만 이제 KDI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핵심 방증은 아닙니까? 없죠. 사실 그게 가장 본인에 핵심이고. 대해서는 사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 윤 의원 얘기했듯이 이틀 동안 여권에서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주로 많이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뭐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마치 저 사람이 뭐 내부 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기를 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요. 나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서 대선 후보 경선도 사퇴를 하고 의원직도 그만두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너는 쇼한 거야. 그리고 너 사실은 거기에 네가 무슨 정보를 준 거잖아라고 대부분의 그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그 정치권에서도 몰아갔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자기 방어를 해야죠. 예. 아니 왜 정치인은 자기 방어를 하면 안 됩니까? 자기 방어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서 나의 모든 걸 다 까겠다. 합수본에도 가고 공수처에도 가겠다. 그러니까 다 얘기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장했던 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일단 제일 큰 의혹인 본인 관련된 제일 큰 의혹인 내부 정보를 혹시 가족에게 전해줘서 부친이 땅 사는데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투자 이익을 보장해줬냐의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근데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뭐 수사 결과로 봐야 되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혁 본부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KDI 얘기하잖아요. 정보로 압수수색을 해라. 예. 나도 압수수색하고 우리 부모도 압수수색을 해라. 그리고 모든 정보 다 깔아. 그리고 내 통장도 다 보고 예. 뭐라도 관계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외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예. 근데 그렇다면 아까 지금 저 윤희숙 의원 얘기한 대로 적어도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저렇게 무슨 투기범으로 몰아가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 없이 저렇게 한 사람의 인격살인을 통해서 저는 저 인격살인이 그동안에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낱낱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 윤희숙, 우리를 공격했던 윤희숙을 완전히 인격살인을 해서 다시는 그 입도 뻥끗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여권의 공세가 일부 조직적이다라는 게 윤희숙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을 듣고 과연 그런 건지 또 윤 의원의 그런 주장은 합당한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예.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왜냐하면 얘기하신 대로 윤희숙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불려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 제 그냥 사실 견해이기 근거는 때문에 없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소송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의견이라는 추정. 거. 예. 뭐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소송 좋아하시니까. 그다음에 김어준 씨도 아까 얘기했지만 6배가 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김어준 씨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본인도 무슨 이제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근데 지난번에 생태탕 페라가모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밝히셔야죠. 언론인이라면 자기 발언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6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저분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 검사해서 아니면 그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들 이 공적 공간에서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적 공간을 더 이상 이렇게 오염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시세 차익 부분,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시세 차익 부분은 윤희숙 의원은 오늘 6배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에게 공격적이었던 노컷에서도 10억 정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거기는 근거 없이 크게 불렀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저는 뭐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해명을 해야 될 사람은 당사자고,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투명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런 어떤 공격의 부당성에 대해서 해명하면 됩니다. 근데 시종 일관 저렇게 그 고함을 치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이거는 정치 공작이고 몰입해드리고 더러운 모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본인의 그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해 소명을 떠나서 일종의 정치적 역공을 취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일종의 자기 방어를 넘어서 초점 흐리기에 거의 가깝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태도로는 글쎄요, 저는 윤희숙 의원이 정말 그 공수처나 혹은 합수본 수사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투명하게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인의 태도로 봤을 땐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공작이고, 아니 검찰 수사도 공작이고 뭡니까 공수처의 수사도 공작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 같은 걸 저는 오늘 보였다고 보고요. 물론 그 일부 여권의 그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가 도를 넘어서서 아직 근거가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보면 좀 덮어 씌우는 식으로 과도하게 나가는 것도 전 지양돼야 되고, 예. 그 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확실한 근거는 찾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정황. 아니 그렇죠. 뭐 개연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개연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검증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공방이 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윤희숙 의원의 일종의 해명 자리였는데 저건 해명을 넘어서서 일단 공격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나 아닌 상대에게 돌리겠다라는 태도로 저는 읽힙니다. 사실 윤희숙은 모든 걸 다 그렇게 음모론이나 예를 들면 예. 계산에 의해서라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분노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공직자는요, 자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인간적으로 분노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뭔가 이 의사결정에 국가적인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겸허해야 됩니다. 자연인처럼 분노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가 가서 우리 총장님이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예전에 저는- 안 했다가 요즘은 또 해요. 저는 뭐가 다르냐는 겁니까? 아니, 자기에게 들여진 검증의 잣대 앞에서 겸허할 수 있어야 공직자지. 예. 저렇게 감정적이어서는 저는 저분 이제 나는 사퇴했기 때문에 나는 공직자가 아니고 자연인으로서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구조상 사퇴가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 사퇴하려면은요. 여야의 양쪽에 부동산 문제로 제기된 사람들 다 국회의원직 물러나는 게 맞아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쭉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을 봤는데 아마 이제 부친의 편지를 보면서 울컥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KDI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서 가서는 더 이제 분노로 감정적이 된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 근데 윤희숙 의원이 여권 특히 이재명 캠프가 음모론 조직적 모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또 본인 주장도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 우원식, 수행실장 김남국, 남명희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자기 공격을 그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면 그 무슨 그 내부 정보를 갖다 흘려서 예. 이런 투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되받아친 건데 예. 그 우리 박원석 총장님 말씀 맞다나 그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뭐 굉장히 엄격해야 되죠. 그리고 그 반응도 절제되고 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인 것도 맞고 그리고 위선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겉으로는 온갖 무슨 뭐 나는 이렇게 뭐 점잖게 하고 뭐 국민을 생각하고 뭐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본인의 가장 깊은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런 권리는 어느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손상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거는 공직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오늘 그 감정이 고조됐지만 예. 그 와중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역공을 취한 부분 누구에게 역공을 취해야 누구를 좌표로 찍어야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이 극대화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의원직 사퇴 선언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재명, 김어준을 좌표 찍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행동입니다. 오늘 연설은 이제 박원석 전 의원 말대로라면 윤희숙 의원이 진짜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기자회견이 됐겠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한 가지는 예, 연설이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건 맞아요. 움직이셨군요. 저는 움직였어요. 저 주변에 같이 몇 명이 들었거든요. 예. 우리 여성 대변인은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김종혁 본부장님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울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울컥을 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딱 한 줄 평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 사퇴는 민주당이 일단 찬성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을 건데 과연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